교묘한 용병과 졸렬한 용병, 한마디로 용병이라고는 하지만 그 교졸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고의 용병, 곤란을 미리 방지하고 결정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한다. 곧 미리 앞일을 읽고 손을 쓴다. 형벌의 규정은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를 이끌어간다. 이러한 용병이 최선이다. 2. 보통 용병, 적을 앞에 두고 포진하고 말을 달리고 강궁을 쏘고 한 걸음씩 적진을 압박해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적은 그 기세에 겁을 먹고 허둥대기 시작한다. 이것이 보통의 용병이다. 최악의 용병, 장수가 스스로 선두에 서서 적진의 화살을 날리고 눈앞의 승부에 집착하는 것이다. 적과 아군에게 많은 사상자가 나면서도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악의 용병이다. 장원. 예. 황 선생님, 이 양반 왜 마이크 껐나? 김종원 선생님, 예, 장수론 읽으세요. 장수론, 장수의 그릇. 같은 장수라도 그 기량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속이 엄험한 인간을 구별해서 위기를 미리 알아차리고 부하를 잘 통솔할 수 있는 장수는 10명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군무에 힘을 쏟고 말도 신중하게 하는 장수는 100명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굽은 것을 싫어하고 살에 깊으며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장수는 1000명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보기에도 위험이 있고 안으로는 강렬한 투지를 감추고 있으며 또한 부하 장병의 노고와 기하, 추위 등을 잘 살피는 장수는 1만 명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스스로 매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수양하며 신의가 두텁고 관용이 있어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장수는 10만 명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의로서 이웃의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며 전문가 질이 인사의 만전을 기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장수는 천하 만민을 거느리기에 적합하다. 장원. 우리 김종원 선생님도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예. 중대장 해봤죠? 중대장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3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소대장 시간까지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참모만 하고 중대장은 못해요? 3년이면? 예, 3년이면 중대장을 거의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중대장은 대위 때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중위에 제대했습니다. 학사장교? 예, 학사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뚝을 안 박아서 그렇구나. 말뚝 박으면 안 됩니다. 그 김종만 선생님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명, 100명, 1000명, 1만 명, 10만 명, 천하 만민.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좀 장교다운 장교가 못 되었습니다. 저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해버리시네. 우리나라 육군 출신 중에서 가장 좀 물장교가 학사장교입니다. 장군도 나왔는데 왜 그래요? 예? 아, 장군 달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아주 유능한 친구들. 제 친구도 지금 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별 진급 심사할 때도 RT 출신 학사장교 뭐 이런 걸 다 배분하나요? 배분을 육사, 전혀 삼사 뭐 이런 거에 배분하겠지만 그 출신별로 또 그렇게 배분하는 거 있나? 출신별로 물론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만은 다 능력제로 합니다만은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과 신의죠. 예, 여기서부터 보면 뭐 천문지리 인사 이거야 뭐 다 아는 거고 지형의 이로움, 그다음에 때, 그다음에 인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요 밑에 단계는 이제 관용, 신의와 관용, 그다음에 수양, 그다음에 역시 인재 등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은 여기 1만 명 정도 돼서 이제 어떤 보면 위험, 뭐 그렇죠? 투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배려가 있네요. 예, 직접적인 배려. 그다음에 아주 강직하고 전투력이 있는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아주 직접 열심히 하고 말도 신중하게 하는 장수는 100명.
그렇게 큰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이 인원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사랑과 신의, 뭐 인재동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요. 10명은 뭐 인간 구별을 잘해서 뭐 통솔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원문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이따 모아서 보기로 하죠. 그다음에 이영승 선생 장수의 마음가짐 15개죠. 예. 장수의 마음가짐 15개조. 패배의 원인은 모두 적을 깔보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장수가 군사 행동을 일으킬 때는 다음의 15개조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1. 간첩을 활용한다. 힐. 적의 동정을 파악한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기죽지 않는다.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벌을 공평하게 한다. 치욕을 잘 견딘다. 배짱이 두둑하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인재를 등용한다. 참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겸허하게 행동한다. 부하를 사랑한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 한계를 안다. 나를 알고 적을 안다. 이 15개조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지지 않는다. 예, 이것도 뭐 그 당시하고 오늘날 좀 많이 다르겠죠. 장주의 격격사에도 같이 읽으세요. 장수의 결격사유. 장수에는 8가지 결격사유가 있다. 첫째, 탐욕의 눈이 어둡다. 둘째, 유능한 인물을 질투한다. 참언을 받아들이고 아청꾼을 가까이 한다. 적은 알지만 자기 자신은 모른다. 5번째, 우물쭈물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6번째, 주색을 밝힌다. 7번째, 사수를 즐기면서도 겁이 많다. 이영 8번째, 선생님은 예, 예, 마무리하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태도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영 선생님이 자기를 돌아보면 네, 여기서 결격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 어떤 게 특히 가슴에 찔려요? 저 8번째 거랑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태도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보이기 연애할 때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요? 아니요, 연애할 때는 그러지는 않죠. 예. 근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말을 뱉어놓고도 그거를 책임을 못 지는 것들이 너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저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겸손하시네요. 또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수를 즐기면서도 겁이 많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미신 같은 걸 좋아해요? 네,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해서 그러면 안 징크스 빠지려고 같은데 노력을 굉장히 하죠. 약하겠네. 예? 뭐 어느 징크스 거요? 같은 게 많겠어. 징크스 그런데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죠. 약간 좀 별자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타로 이런 것들이나. 천문 이렇죠. 네, 그런 쪽을 좋아해서 그쪽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돼. 주색을 밝히겠네 또 그러면. 주색 안 밝히겠습니까? 밝히지. 아직 젊습니다, 그 저도. 양반은 진짜 아니 솔직하고 좋아요. 우리 김정수 네. 선생님 네, 여기서 가장 뜨끔한 게 어떤 거예요? 4번. 적은 알지만 자신은 잘 모른다. 아, 음, 자기 파악을 잘 안 할 때가 용감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저는 뭐를 해야 되지? 저는 제 주제를 잘 알아요.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질투하지도 않고, 뭐 지금도 집안치 없는 거 보면 탐욕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성능이 저하돼가지고 주 쪽은 조금, 근데 이 주량도 엄청 줄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 옛날에는 사업자리 6병까지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25도짜리를. 근데 지금은 20도짜리 기껏 먹어봐야 2병 먹나? 아주 많이 먹을 때. 김정 선생님은 약주 좀 하시나요? 거의 뭐 못합니다.
음. 술을 먹어도 그 전혀 취하지 않고 맛을 몰라서 흥미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집안 대대로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외가 쪽에 가도 그렇고 친가에도 술을 그러면 마시는 명절 때 썰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끄럽죠. 말만 많고 입만 살아가지고 전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진짜 필요해. 저기 뭐 안 선생님 그 아버님 제가 아까 네. 얼마 전에 그 왜 화면 예, 인사 드렸잖아. 아버님 약주 예. 좋아하셔? 예, 거의 매일 드세요. 많이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반주잖아. 예, 반주로 하루 한 병. 음. 매일. 그게 반주가 그게 아니고. 반주 맞아요. 음, 그다음에 홍 선생님 예, 정치론 신모 원료 읽으세요. 다 읽고 원문은 몰아서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그러겠습니다. 신모 원리, 원료. 정치 원려, 정치를 하는 자가 먼저 가까운 곳과 때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앞날을 내다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먼 곳까지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서 발목이 잡히고 만다. 그러므로 군자는 상사의 직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의 말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며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중대한 문제는 원래 해결하기 어렵고 사소한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곧 이익을 얻으면 손해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을 꿈꿀 때는 실패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9층 탑은 높기는 하나 탑을 지탱하는 토대를 흔들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자는 아래의 토대를 잘 살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앞에만 정신을 빼앗겨 후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높은 곳을 지향하며 앞만 바라보면 실패하기 쉽다. 예, 우리 음식도 그렇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시고 부작용의 뜻이 뭐죠? 예? 부작용의 수반되는 또 작용. 다른 그렇죠. 주작용 이외에 목적 예. 이외에 다른 예, 이 부작용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혈압약 한 12년 먹었나요? 혈압약 먹으면 왜 신장에 안 좋다 왜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혈압약도 가장 약한 걸 먹는데 제가 의사한테 처방받을 때 늘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옛날 얘기고 그 신장에 안 좋을 만한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뭐 혈압약이 매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음식을 먹든 약을 먹든 사실 이 얘기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유리하면 반드시 다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어떤 걸 못했냐면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A라는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는 이 경쟁자가 있을 때 그게 특히 나와 가까운 사이였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양보를 했지 제가 먼저 솔직하게 갖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고 나중에 후회한 적도 물론 있죠. 예. 그런 좀 부작용이라고 할까. 또 하나는 이 대목도 이게 사실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공명의 어떤 나름대로의 참모로서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논어에 보면요. 제가 이 두 구절이 생각이 나요. 논어에서. 어느 장인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군자는
그 지위를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부재 기후이면 불모기정이란 이건 아주 많이 이용되는 대목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업무가 아니거나 자기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일을 간섭하거나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나쁘게 보면 이 방관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부재기면 불모기정이라. 이거를 칭찬하는 쪽은 이제 한비자 같은 사람은 공자를 싫어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신상필벌. 예. 김종문 선생이 읽죠. 신상필벌. 정치를 잘 해 나가려면 반드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 왜 상이라는 제도를 두었을까? 공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왜 벌을 주는가? 그것은 법령 위반을 건절하기 위함이다. 상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상을 탈 수 있는지를 알면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와 장소를 알게 된다. 어떤 경우에 벌을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악인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공도 세우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칫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면 공을 세운 사람은 불만을 품게 될 것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벌을 주면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는 자가 실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정치를 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제하고 검약하며 사치를 멀리해야 한다. 또한 충직한 인물을 가려 재판관으로 삼아야 하고 공평한 인물을 가려 상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상벌의 규정과 실천을 명확히 하면 부하들은 기꺼이 명령에 따를 것이다. 길에 가는 배고픈 사람들이 뒹굴고 있는데 왕이란 자의 마구간에는 살이 디룩디룩 찐 말이 묶여있다고 하자. 이는 자신의 백성을 벌레 취급하는 것과 같다. 사람 위에 서는 자는 부하를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먼저 상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을 세운 자에게는 그 기준에 맞추어 상을 주어야 한다. 먼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반한 자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부하들은 진심으로 굴복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느끼며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하게 된다. 예. 16책. 요 내용 맹자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들판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시신들을 해치는데 그 관청에는 살찐 말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로 대대로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죠? 공도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안 된다. 이건 뭐 오늘날도 맞죠. 그런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공을 주면 당연히 불만 품겠죠. 근데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줘서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벌을 주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사냐, 성실하게 법을 지킨 사람이 원하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비자 같은 경우는 작은 죄에 중한 형벌을 내리면 오히려 범죄가 적어진다는 논리예요. 이 논리를 사자성어로 이형거형이라고 그래요. 형벌로서 형벌을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문맥에서 보겠지만 이걸 우리가 한번 직역해 볼까요? 신상필벌.
안 선생님 한번 직역해봐. 상은 믿음 있게 하고 벌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애매하죠. 직역하려고 그러면. 이거 딱 나누면 신뢰 있는 상, 반드시 벌, 필연적인 벌, 벌의 적용. 어쨌든 사자성어로는 신상필벌이라고 씁니다마는 하여튼 상을 줄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벌을 줄 때는 법령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해야 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면 되겠죠.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죠. 굉장히 길구나. 먼저 장군의 기량. 장군의 그릇은 그 쓰임새의 크고 작음이 다르다. 만일 곧 그 간사함을 살피고 병사들이겠죠. 그들의 그 잘못됨을 감찰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복종을 받게 되면 이거는 10명을 다스리는 장군이다. 숙쿵야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며 언사가 아주 그 은밀하고 아주 분명하며, 살필찰자가 아니라 읽을 때는 분명할 찰자예요. 이건 100명의 그 병졸들의 장군이고 고두면서도 사려가 있고 용감하여 싸우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0명의 장군이다. 그다음에 외모가 당당하고 환환, 이 당당하다 이 시경에서 나온 용어예요. 당당하고 이 가운데의 그 정이 아주 열정적이고, 이 사람들이 그 근로함을 알고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추위가 있음을 다 꿰어차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만명의 장군이다. 그다음에 현자를 추천하고, 이 진짜는 추천하다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자를 추천하고, 날로 삼가하면서 하루가 거듭된, 그러니까 날로 조심스럽 신중하며 참되고 신뢰 있고 관대하고, 아주 어디에 여유가 있냐면 다스릴 치자고 같아요. 칠안에 아주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만명의 장군이고, 그 다음에 인애가 아래에 흡족하고 신의유로서 이웃나라를 복종시키고, 위로는 천문을 알고 가운데로는 인사를 살피며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알며 사회 천하 사람들을 보기를 마치 가족처럼 하는 사람, 이거는 천하의 리더이다, 장군이다. 그 다음에 이 조목 무릇 이 패한 군대나 병졸들은 잃은 사람은 이중부정이죠.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거죠. 요 뒤에서부터 보세요. 적을 경시함으로 인하여 화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미흡을. 따라서 군대를 내보낼 때는 규율로서 하고 해야 되며, 규율을 잃으면 흉하게 된다. 그 규율에 1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간첩의 그 정보를 가지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이 꾸짖을 일자지만 따져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번역판하고 같이 놓고 보세요. 이게 그 척후를 가린다, 분별한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척후를 따져서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용맹함인데, 적의 숫자가 많더라도 굽히지 않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된다. 논어에 나오는 거죠. 결리사의. 김종훈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중근 선생님도 즐겨 인용했잖아요. 그 이걸 이름을 보고
이로움을 보고 의를 생각한다. 맞아요. 예. 논어에는 2번 나오죠. 이게 견득 사이로도 나오고. 견득사, 견득사. 백구가 뭐죠? 견의 수명. 어둠이나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이게 사적인 것이냐, 이게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이득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의는 여기서 표준이죠. 공공의 이익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태로움을 보면,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남산에 가면 이게 돌에 새겨져 있죠. 안중근 의사. 손바닥도 안중근 의사가 명필이에요. 이 안중근 의사 그 유목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죠. 감옥에 있을 때 그 왜 이렇게 뭐죠? 그 좀 배려해 준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준 게 많이 남아 있죠. 예.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백범 선생도 물론 뭐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필이에요, 다. 네. 학자로서 최고 명필은 퇴계 선생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평대군도 명필로 알려져 있고. 그 뒤에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명필이 없어요. 유목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글씨가 허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 선생님은 내 글씨가 허접하다고 느끼시나 보네. 칠판에 글 쓰실 때 보면 네. 저 뭐야,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학식에 비해서 이 글을 일부러 저렇게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뭐 악필을 하시니 할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네, 좋은 학점은 기대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상벌이 골고루 진행돼야 된다. 참아야 된다. 저기 유인책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겠죠. 예. 잘 치욕을 머금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의 그 오바에서 전쟁을 그르칠 경우가 많죠. 적의 도발 때문에 나갔다가 오히려 전멸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너그러움도 가져야 되는데 대중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 여덟 번째는 진중함이 승낙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상을 보면 어지간 얘기를 해도 화를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김종선 선생님, 저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건 안 되겠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굉장히 솔직하시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김정선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이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비가 제갈량 맞이하는 것처럼 예로서 현능한 사람을 능력자 있는 현능이 하나의 명사죠. 네. 우리가 조년사능할 때 이 신경 쓰여서 빨리 보시겠네. 보통은 되는 것 같은데. 현자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따온 게 현능이라는 단어예요. 현능한 사람을 예로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예가 동사입니다. 네, 열 번째, 분명해야 된다. 참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갈 근자는 어디다 쓰냐면 예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좁게 써요. 네. 의로서 사절들을 기른다. 근데 인이라는 덕목과 연계시키는 아주 특이한 거죠. 논어에서 뭐 인은 포괄적인 덕목이고 사랑인데 여기 충을 뭘로 보죠. 충은 몸으로서 자신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나라를 따라 죽을 순자예요. 이 순자는요. 예. 그러니까
공명이 쓰는 이 충의 개념은 논어맹자나 순자에 나오는 충의 개념, 최선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달리 삼강에서 쓰이는 한대 이후에 군주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논어맹자에서는 순국이라는 말로서 충을 연계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 14번째는 이제 분수인데 중요하죠, 전쟁에서는.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그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쓴 그거 외우고 있는 분이 있나요?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네. 저도 지금 자신은 없는데. 깨와 지락이 하늘을 찔렀구나. 네. 한 번쯤은 외우셨겠구나. 예, 뭐 한때 뭐 시도는 했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멋있죠. 저는 이건 고등학교 때 외운 겁니다. 예. 맞을 것 같긴 했는데 한두 글자 틀리겠죠, 뒤에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아주 궁구했고 신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하였도다. 다할 궁자요. 전승공기고 싸워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지족원운지죠. 예. 족함을 알고 바라건대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치기를 바란다. 갈치자인지 모르겠다. 지족원운지가 맞을 것 같은데 갈치자예요? 그칠치자예요? 흑칠지자인데요. 그칠 짓자. 족함을 알고 바라건대 그치기를 바라노라 그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족사상은 근원이 노자에서 오는 거죠. 노자. 예. 노자에서는 이 족함을 하는 걸 엄청 강조하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이영 선생 네. 약주해요? 가끔씩 부모님이랑 합니다. 좋은 버릇을 길렀구나. 예. 그러면 오바를 안 하지. 예. 근데 제가 왜 우리 안 선생한테 물어봐야겠다. 안 선생, 예? 술 한번 발동 걸리면 네. 지족이 안 되지. 전혀 안 되죠.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이 벌써 뭐 술안주 한 잔데 뭐. 아니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만은 그 초기에 청교수랑 참 자주 어울렸거든요. 근데 꼭 술 먹기 전에 청교수가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어요. 딱 대포 한 잔 하자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컨디션 안 좋아 안 된대. 딱 진짜 뭐 막걸리 딱 2병만 먹자는 거예요. 앉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바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럼 전에가 샀으니 2차는 내가 사마. 돌고 돌아가지고 새벽 1시까지. 와,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보통 먹어야 됐으니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직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교수는 날 위로해 준다고 그러고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은 감히 엄두도 못 내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함께 손잡고 내과 가가지고 혈압 처방받고 둘이 똑같이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요. 참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거 지족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쳐서 족함을 아는 거. 여기서 그렇게 나왔네요. 지족이라고 연결하지 않고 그쳐서 족함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분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모하는 건데 계산하는 거죠. 자리오, 스스로를 헤아리고, 헤아릴 요자예요. 지타, 상대를 아는 거. 병법에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리더로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 무릇 장군이 내는 방법에 8가지 폐단이 있다. 그 가운데 8가지 폐단이 있다. 어지에 준 말이죠. 첫 번째가 탐욕스러우면서 싫어할 줄 모르는 거, 한이 없는 거. 두 번째, 뭐 글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이 현자와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거. 아마 미워할 오자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번역은 좀 너무 적게 돼 있죠. 예. 이 원문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책에다 원문을 옮겨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남죠. 신참호영, 참언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첨권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겠죠. 네 번째, 요피, 상대는 헤아릴 줄 아는데 스스로를 헤아릴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유예하다라는 말에 원래 한자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 여섯 번째, 황음어 주색. 이 황자와 음자가 다 별도의 뜻이 있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주색. 맹자에 나오는데요. 주색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예,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공자도 앞에 글자가 뭐더라? 음주는 아닌 것 같은데 두주든가. 술을 마실 때 한을 정해놓지는 않는데 공자께서 술 얘기한 게 두세 번 나와요. 술 때문에 곤란해하지는 않으셨다. 주곤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공자의 말씀이에요. 예, 불의 주곤. 술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용어상으로 주곤이 돼서는 안 된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고주망태가 돼서는 안 된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가장 심하게 입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계셨을 때인데 우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튿날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대문에 꽝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일어나려고 하면 미끄러도 다시 꽝하고. 근데 말이죠. 저도 그거를 대대로 지킵니다. 그 엄한 아버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예를 들면 또 녹화해서 또 아들이 들을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던 얘기죠. 예,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예. 사려의 정치는 가까이 생각하고 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뜻이다. 무릇 사람이 멀리 사려함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이 있게 된다. 이 표현은 달라도 고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따라서 군자는 자기의 그 지위를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상벌 얘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 내용은 거의 없군요. 예. 그럼 이것만 번역을 하고 마무리하죠.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그 도모하는 것이고 이 사자와 려자를 구분해 가지고요. 또 사려한다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일에
계책을 생각하는 것이다. 둘 다 붙여서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기 자리가 아니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오죠. 논어에 나오는. 예. 자기 일이 아니면 그 계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큰 일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작은 일은 쉬운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그 이로움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 해로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또 그 이름을 어떤 일이 이루어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실패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9층, 그러니까 9번 중첩된 누대, 높은 탑도. 이게 위에 들어가나? 한 선생님 맞나? 누대 할 때 됐죠. 예. 9층탑도 9층탑이 비록 높더라도 반드시 붕괴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앞을, 볼첨자예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실패함을, 왜 이 패자가 됐어요? 예. 전진을이라고 할까요? 예. 이 글자가 대꾸가 안 되네. 후자로 하면 더 좋을걸. 저도 늘 명심하는 게, 산에 갈 때, 초기에는 앞에 가는 사람들 추월하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꼈는데, 요즘은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계단 내려올 때를 훨씬 더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올라갈 때 넘어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려올 때 한번 삐끗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근데 이 둘레길 돌다 보면 저를 추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계단 내려갈 때. 예, 저는 뒤에서 뭐 그렇게 기원하지 않지만 혹시 또 머지않은 곳에 또 넘어져서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진짜 이 등산하실 때는 공생님도 그러시죠? 내려올 때 더 조심하시죠? 나가셨나?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공생님이 훨씬 더 등산의 고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니까요. 아유, 저는 어제 또 밤에 중랑천도 걸어봤는데 이 등산과 평지의 그 난이도가 다 각각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1시간 40분 정도 평지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등산하고 마찬가지로 힘들더라고요. 빨리 걸으니까. 한 15,000보 걸으시겠네요. 어제 2만 보 걸었어요. 아, 예. 밤에만. 네. 제가 아침에 걷는 길이 보통 8,000보 정도거든요. 예. 근데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아까 김정 선생님 말한 대로 오히려 이런 데 빠져서 마모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오늘 내용보다 이제 다음 주 하는 36개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36개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다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